안녕하세요. 어느덧 가을이 물씬 오고 있는 선선한 날이에요. 여기 올라오는 사연에 공감하고 함께 웃고 울었어요. 덕분에 용기도 많이 얻은 날이 많았고, 그래서 저도 제 사연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떤 진로를 택할까 고민을 하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간호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해 전문대학을 나와 간호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운명적이게 만난 남자친구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런 게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모든 게 잘 맞았고, 제 인생에 이런 남자를 만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정말 행복한 만남이었어요. 저기 핸드폰 떨어뜨리셨는데요. 여기 이거 되게 비싼 핸드폰인데 잘 챙기셔야죠. 여기 있습니다. 어머, 감사해요. 핸드폰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또 바꿀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밥 한 번 사세요. 이 핸드폰 굉장히 비싼 거라 잃어버렸으면 큰일 날 뻔하신 거 아니에요? 맨입 말고 밥이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밥을 먹게 됐고, 저흰 사랑에 빠졌어요. 운명적으로 만났지만 모든 게 잘 맞았고, 심지어 전 간호사였는데 남자친구는 의사였습니다. 만나면 병원 얘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고, 아무래도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다 보니 통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행복한 연애만 할 것 같았던 저희였지만, 남자친구네 집에선 제가 간호사라는 이유로 썩 내켜하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얘기는 안 했지만, 남자친구와 놀러가는 차 안에서 남자친구 어머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생생하게 제게까지 전달됐거든요. 처음 당해보는 수치에 어쩔 줄 몰라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나름 좋은 대학교 간호학과를 나오고 한 번도 남에게 모자라다고 들어본 적 없는 저였기 때문에 어머님의 막말은 충격이었어요. 너 걔랑 놀러 가는 거지? 그 간호사 한다는 애랑? 미쳤어 너 정말. 너 걔 아니어도 직업 좋고 지방 빵빵한 여자애들 줄을 섰는데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애를 만나? 간호사 그거 지방대 나와가지고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당장 헤어지고 집으로 와. 집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저 성인인데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저도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해요. 그리고 세미는 지방대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건데 그건 지방의대랑 거의 맞먹는다고요. 저도 지방의대 나와서 간신히 의사 된 건데 너무 그렇게 금 나누지 마세요. 일단 엄마 끊어요. 저 애 아니니까 제발 참견하지 마시라고요. 앞가림 제대로 한다는 애가 간호사 나부랭이를 만나? 네가 아무리 지방의대 나왔어도 의사랑 간호사랑 같냐? 내가 같은 병원 인턴이라고 해도 허락해 줄까 말까인데 간호사? 당장 헤어져. 엄마는 그런 애 며느리로 못 받아들인다. 어디 감히 지 주제에 의사를 넘봐? 엄마 분명히 말했어. 너게 계속 만나면 엄마 진짜 가만 안 있을 거니? 그리 알아. 살면서 누군가에게 대놓고 싫다는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러웠고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죠.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을 뿐더러 또한 저 역시도 직업과 학력으로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절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무작정 만남을 이어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운명인지 홧김인지 몰라도 저 역시도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는 힘들었어요. 이런 운명적인 사랑을 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필터링이 없으신 분이라. 수화기 너머로 얘기 다 들렸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부모님은 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사람만 보고 좋아해 주시는 건데 어쩜 간호사란 이유로 이런 멸시를 당해야 해? 미안. 그냥 우리 집안에서 의사가 나오니까 엄마가 눈이 높아지셔서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러면 나도 자기 못 만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자길 만나?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하면 불효야. 그러니까 더 좋은 여자 만나. 자기 어머님이 원하는 학벌 좋고 집안 빵빵한 여자들 줄 섰다며. 안 말려. 그냥 만나도 돼. 그건 우리 엄마 생각이지. 결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 상처 안 받게 내가 다 설득할 거니까 그런 걱정 절대 하지 마. 사랑에 눈이 먼 남자친구는 본인이 다 알아서 설득을 한다고 했고, 남자친구 어머니 때문에 기분은 매우 좋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이 자신감 넘치고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2년 정도 만남을 가진 뒤,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의 생각을 바꿔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저에게 편견을 가지고 계시니 만나서 저를 확 마음에 들어 하게끔 노력해야 했죠. 주변에서 센스도 있고 상냥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서 어머님 하나쯤 구워 삶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고, 그런 어머님은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 정말 작정을 하고 나오신 것처럼 막말을 하셨어요. 아가씨, 얘기는 많이 들었어. 듣고 싶지 않았는데. 아니, 조금만 만나다 헤어질 줄 알았는데. 결혼이 웬 말이야? 아가씨, 우리 애 참 잘 구워 삶았나 봐. 간호사랑 의사가 가당키나 해? 옛날 시대도 아니고 요샌 서로 맞춰가면서 결혼하는 거지. 우리 애는 솔직히 말하면 판검사 아니면 우리 애 병원까지 개원해줄 사람 줄 섰어. 근데 간호사라니. 진영이가 하도 만나달라고 애원을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나온 거야. 아,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쌤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제가 쌤이한테 얼마나 뒤처지는 줄 아세요? 무늬만 의사지. 병원에서 능력도 없고 매번 교수님한테 깨지기나 하고. 직업만 의사면 뭐하냐고요. 엄마 아들 잘난 거 없으니 그렇게 사람 깔보듯이 말하지 마세요. 쌤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래도 마음의 문을 많이 열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저 역시도 진영 씨가 바르고 멋있게 자랐길래 한참 생각해서 어머님이 누군지 제일 궁금했어요. 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사람 면접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실 줄은 몰랐고요. 저 역시도 진영 씨 하나만 본다면 결혼을 강행하고 싶지만 진영 씨 어머님을 뵈니 생각이 확 바뀌네요. 어쩜 나이가 많다고 다가 아니랍니다. 교양을 쌓으셔야죠. 뭐? 너 지금 교양이라고 했니? 어디서 간호사 나부랭이가 지금 날 가르쳐? 야, 내 아들 의사야. 네가 지금 나한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군번이나 되는 줄 알아? 너 절대 허락 못해. 진영이가 못 살겠다고 해도 이 결혼은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피차 일반이네요. 진영 씨,
봤지? 나 이런 무시받고는 결혼 못하니까 알아서 해.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이만. 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모든 것이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절 당당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혹시라도 제가 이런 취급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정말 불효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 마음속으로 남자친구를 끊어내며 마음을 독하게 먹었지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저를 놓지 않았고 어머님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의사 자리까지 그만둔다고 압박을 하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의사 자리를 놓을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절 받아들이셨고요. 너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는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거니까 평생 감사하면서 나한테 잘해야 할 거야. 어머님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어렵게 허락하신 만큼 진영 씨랑 행복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완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제 가족이 되는 거니 따뜻하게 마음 열고 웃으며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 엄마가 이왕 허락하는 거 기분 좋게 허락해야지. 엄마랑 쌤이한테 다 고마워. 내가 둘 사이에서 진짜 잘할게. 잘하긴 뭘 잘해. 너 의사 때려치운다고만 안 했어도 엄마 허락 안 했어. 어떻게 된 의사인데 때려치워? 내 친구들은 네가 의사라서 나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그걸 어떻게 때려치우냐고? 그것만 아니었음 진작에 이 결혼 엎었어. 감사히 여겨.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한 결혼이었고 저 역시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센 척은 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줬다고 하니 남자친구랑 쭉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준비해 나갔고 이젠 더 이상 장애물 없이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의 일을 가지고 태클을 거셨어요. 아, 너희 엄마 막노동 판에서 유명하더라. 너 키우면서 막노동꾼들한테 새참 날라다가 팔면서 돈 번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격 떨어질 수가? 안 봐도 뻔하지 어떤 족속들인지. 너도 격 떨어져서 정말 화나는데 집안마저 그렇게 천박스러워서 되겠니? 천박하다뇨? 밥 장사한 게 뭐가 그렇게 천박한 건가요? 단지 손님들이 일용직 노동자일 뿐인 건데 어머님은 평생 미용실 하시면서 진영 씨 키우신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희 엄마를 그런 식으로 폄하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나랑 네 엄마랑 같아? 난 그래도 격 있는 손님들 받으면서 보는 눈이랑 시야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의사 만들었지. 근데 너네 엄만 평생 상대했던 사람들이 막노동꾼들인데 그 수준 안 봐도 뻔하잖아? 내가 하다 이런 집 사돈으로 맞아야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도 동네 장사하면서 수준 떨어지는 사람들 많이 만났잖아요. 괜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아무리 평생 남의 머리 만지고 살았어도 쟤네 엄마랑 급이 같니? 얼마나 우악스러울지 안 봐도 뻔해. 말씀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단정 지을 뿐 아니세요. 아마 두고두고 사과할 날이 올 때가 있을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는 진작 하고 있어. 너란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후회고 고통이지.
여자의 눈이 돌면 애미도 없다는 게 딱 맞아. 네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의사 자리 다 포기하고 여자한테 장가 가겠다고 해? 이것만 아니었어도.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이신데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니 기분이 정말 나빴죠. 전 할 말은 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따박따박 대꾸는 하였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결혼은 정말 하고 싶었고 저희 부모님 또한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쯤 와서 결혼을 파토내기란 어려웠어요. 엄마가 원래 좀 막말이 심해. 나도 의대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막말 많이 듣고 자랐어. 아무래도 본인 생각에 바로 어긋나면 막말이 튀어나오시는 분이라. 그래도 결혼하면 분가도 할 거고 훨씬 나아질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하니? 막말로 그렇게 잘난 집안 아니잖아. 아들 의사 만들어서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도 우리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미용실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무시도 많이 당하시고 그러셔서 더 위풍당당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는 게 크셔서 그래.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승낙한 결혼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해해 드리자. 남자친구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어머니의 모든 언행을 참고 넘어가기로 했고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낳아주신 분이니 이거 하나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고 전 시어머니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혼수와 예단을 준비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도 비아냥대며 사람 속을 긁었어요. 네가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긴 한가 보다. 주제에 이렇게나 해오고 말이야. 꼴랑 간호사 월급 얼마나 된다고 무리했네. 혹시 이거 다 신용카드 긁은 거 아니야? 나중에 결혼해서 우리 진영이 보고 갚아달라고 하면 곤란해. 빚 아닌 거지? 네, 걱정 놓으세요. 빚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한테 시집 오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 진영 씨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저도 어디 나가면 그렇게 꿀리진 않거든요. 굴리지 않는다니. 너 참 자기 객관화 안 돼 있다. 너는 그냥 일반 회사원한테나 시집갈 팔자지. 네가 의사가 가당키나 하니?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보자고 우리 아들 의사로 만든 줄 알아? 의사 아들 두면 며느리 좋은 꼴만 시킨다는 말이 딱 맞아 떨어져 아주. 며느리 하나 제대로 봐서 참여 병원 집 모두 다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굳이 의사 만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억울해 미치겠어. 너 항상 주둥이로 그렇게 잘난 척하니까 네가 준비한 예단에 혼수에 얹어서 내 모피도 해와라. 겨울이 다가오잖니? 제가 카드 빚으로 혼수에 올까봐 걱정이시면서 모피 얘기도 하시네요. 어머님, 저랑 진영 씨 신혼집은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내가 왜 집을 해? 당연히 니네 집에서 해와야지. 너 의사 사모가 괜히 되는 줄 알아? 이것도 모르고 시집 온다고 했니? 시어머니는 억대의 혼수예단도 모자라 집까지 해오라며 으름장을 놓았고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저희 친정 부모님은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에게 단 하나도 원하지 않고 그저 저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자식 같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제 하다 집까지 해달래? 네 시엄마 자리 보통 아니다 정말. 아들 의사 하나 만들어서 모든 거 다 뽑아먹을 심산인 거지. 어쩜 그래? 네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결혼해야 하는 거야? 미안해, 엄마. 나도 마음 같아선 정말 때려치우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막상 진영 씨 보면 참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지? 이게 어디 애들 잘못인가? 욕심 많은 사람 잘못이지. 너무 그렇게 애 몰아붙이지 마요. 얘네가 무슨 잘못이야? 엄마는 지금이라도 결혼을 엎었으면 싶었지만 그게 쉽진 않았고 이왕 여기까지 온 이상 오기로라도 결혼은 꼭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저와 저희 가족에게 시어머니는 정말 하다 이런 행동까지 했는데 대놓고 무시하는 기가 찬 행동이었어요. 엄마가 상견례 장소는 정하시겠대. 엄마가 정해주시면 내가 따로 너한테 얘기할 테니까 날짜 보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시간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도 우리 고지가 보인다. 자기도 너무 고생했어. 우리 엄마 비 맞추는 게 영 쉽지 않았을 텐데. 자기야말로 나랑 어머님 사이에서 더 고생했지. 결혼하면 내가 더 이해하고 애써 볼게. 그래도 자기 낳아주신 분인데 나도 너무 어머님한테 대든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 나도 최대한 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잘 살아보도록 하자. 장소를 시어머니가 정해주신다 하시길래 그러려니 하였지만 시어머니는 잘하겠다고 마음먹은 저에게 또다시 큰 실망을 안겨주셨죠. 시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로 잡은 장소는 건설 현장에 있는 한바 식당이었어요. 상견례 분위기를 우리 집안에 맞춘다며 부모님과 저를 부른 예비 시모였던 거죠. 순간 저희 엄마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구나 싶은 마음에 화가 났지만 엄마는 괜히 화를 내면 분란만 날 게 뻔하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였고 엄마도 가만히 계시니 저 역시 화를 삭혔어요. 그리고 두고 보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하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잡아준 약속 장소에 저와 부모님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얼굴 뵙네요. 참 궁금했는데 양심 없이 간호사 딸 의사한테 시집 보내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이렇게나 뵙네요. 이런 식당 참 익숙하죠? 내 집이다 생각하고 맘 편히 잡서요 사돈. 일부러 다른 데에서 보자고 하면 어색할까봐 아주 익숙한 곳에서 뵙자고 한 것이니 저 또한 이런 수준 한번 체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말씀이 너무 무례하신 거 아니에요? 뭘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지금 그렇게 뻗대시는 거죠? 꼴랑 아들 하나 의사 만들어서 무슨 대단한 업적 이뤘다 생각하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이 결혼 안 하고 말지 굳이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하나요?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딸한테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무리하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애초에 상견례 자리를 이런 곳으로 부르신 거 그것 또한 이미 저희의 콧대를 눌러버리려고 그러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름 딸아이를 위해 좋은 마음으로 나왔건만 보자마자 저희 딸 폄하를 하다니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네요. 본인 아들 얼마나 잘났다고.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정말 화가 났고 완전히 결혼을 접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를 본 그 건설 현장의 인부들이 혼비백산 엎드리며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 또한 기겁하고 볼만하게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그대로 엎드렸어요. 아, 회장님, 나오셨습니까? 요즘 회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에 식당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 다행이네요.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힘든 노고 다 압니다. 그리고 항상 불편사항 있으시면 건의해 주시면 적극 수용할 테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세요. 여러분들 말 들어주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니까요. 역시 참된 회장님이세요. 늘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운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아유, 사모님 솜씨가 엄청나니 저희끼리 맨날 먹으면서 칭찬만 하는걸요. 어쩜 그렇게 요리를 맛깔나게 잘하시는지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회장님이라뇨? 겨우 한바찌 사장한테 너무 극진한 존칭을 써준 거 아닌가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요, 원. 한밥집 사장님이라뇨? 이분은 유신건설의 회장님이시고 일하는 저희한테 늘 힘들라고 직접 음식점까지 할 정도로 엄청 열정적인 분이세요. 사모님이 저희에게 직접 밥도 해주시고 하시는걸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데 한밥집 사장님이라니? 뭘 알고나 떠들어요. 그리고 여기 일반인이 왜 들어와 있는 거요? 혹시 여기 한밥집에 주방 아줌마 구한다더니 면접 오셨어? 아니, 면접이라니요? 내가 어디가 어때서 한밥집 주방 아줌마 취급을 해? 그리고 이분이 건설회사 회장? 아니, 그럼 세민의 부모님이 건설사 대표라는 거야? 겨우 한밥집 사장이 아니라? 아니, 이럴 수가. 세미야,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니? 진영이 너도. 놀라 자빠지는 꼴을 보여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참 역겹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였고 예전부터 힘들게 자수성가하셨던 분이었기에 밥심이 엄청 중요한 걸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아빠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에 파견된 일용직 인부들이 일할 때 음식이라도 든든하고 건강하게 먹으라며 항상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아빠의 마음을 잘 아는 요리를 잘하는 엄마가 식당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한밭집이나 한다고 무시했던 거였고요. 설사 한밭식당을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없었지만 시어머님 본인 주제 파악을 못하면서 그렇게 식당을 한다고 깔봤더라고요. 내가 언젠간 후회할 거라고 했죠. 우리 집이 한밭집이던 건설회사를 하던 그게 중요해요? 당신 인품이 여기서 드러났던 거지. 한밭집이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무식하다 어쩐다 하더니 건설사 대표라니 그 화색이 도네요? 당신 아들 우리가 병원 차려줄까 봐요? 꿈 깨요. 병원은 본인 힘으로 개원하는 거지. 남의 등에 업혀갈 생각은 왜 하는 거야? 진영 씨도 참 안타깝다. 당신이라는 어머니를 둬서. 얘기 좀 다시 해보자. 아니 내가 한밥집이라고 했을 때 진짜 건설회사 운영한다고 했으면 이사달이 낫겠니? 왜 속이기에? 그리고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두 팔 벌려 널 환영했지. 진영이 너도 몰랐어? 어쩜 엄마 이렇게 당황하게 해? 나도 몰랐지.
쌤이가 집안 얘기를 일절 안 하니까. 그리고 그게 뭐가 중요해? 건설 회사든 식당이든 엄마 이런 모습에 질려요, 진짜. 속인 네 잘못도 있으니까 우리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자. 사돈, 제가 오해를 깊게 했네요. 그래도 제가 여기로 상견례 장소를 잡은 덕분에 이렇게 오해도 풀고 얼마나 좋아요. 어쩐지 한밭집 하시기엔 기티가 줄줄 흘렀다니까요. 제가 심하게 오해를 한 것 같으니까 사돈들이 마음 푸시고 우리 애들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얘기나 해볼까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하자는 시어머니가 참 얄미웠어요. 그러자 별로 말이 없는 아빠와 엄마가 나서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인품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어린 제가 봐도 그랬으니까요. 한밭집이라고 우리 딸 그렇게 면박 주더니 뭔가 뽑아먹을 게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야 다시 시작해? 당신 웃긴다. 당신 같은 집에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 없어. 아, 당신 아들이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면 모를까.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성이 보인다 보여. 얘기 듣기로는 동네에서 조그만 미용실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지? 우리 딸 속상하게 했어도 딸이 좋다니까 참고 허락하려 했는데 당신이 상견례장을 일부러 한밭집으로 잡은 거 보고 느꼈지. 우리 콧대를 납작하게 하려는 의도 말이야. 어떻게 걸려도 이런 최악의 시댁에 걸릴 수가 있지?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지. 아니, 다들 오해시라니까요. 진작 제가 알았다면 이랬겠어요? 오해 푸시고 다시 천천히 얘기해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랑 쌤이가 그렇게 좋다는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해방 놓으면 되겠어요? 진영아, 네가 말해봐라. 너 쌤이랑 못 헤어지지? 아니, 엄마 때문이라도 쌤이한테 미안해서 놔줘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쌤이도 엄마를 봐야 하는데 내가 미안해서 쌤이한테 어떻게 그래.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엄마한테서 자란 나도 잘못이지. 그냥 네 결정에 따를게. 정말 미안해. 놔주길 몰라줘. 그렇게 헤어지라고 할 때는 절대 못 헤어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놔줘? 누구 좋으라고? 너 쌤이만 잡으면 인생 역전하는 거야. 언제까지 누구 밑에서 베이 닥터 할래? 네 이름 걸고 병원 한번 개원해 봐야지. 그래 나도 미용실 그만두고 의사 아들 덕을 볼 거 아니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안 돼. 니들 결혼 무조건 진행시켜. 사돈 이해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절 절대적으로 붙잡으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본인의 어머니를 보자 저에게 미안해하며 절 놔준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번 태도를 보고 시어머니의 바닥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는 게 맞겠다 싶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헤어지지 못하고 결혼까지 준비했던 저희였지만 이상하게 오늘 장면을 보자마자 모든 미련이 없어지면서 바로 헤어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텐 미안하고 아직 좋아했지만 그럼에도 평생 이 속물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죠. 제가 헤어지겠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시어머니는 거의 울먹거리면서 저에게 애원을 하다시피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도 잃고 마음 참 많이 아프게 됐네요. 저런 사람이 엄마라고 아들 마음을 아프게 해요?
어디 한번 당신이 딱 원하는 며느리 맞아봐요.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든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고 욕심이 화를 부른 거라고요. 아니, 얘. 내가 오해라고 했잖아. 이제 다 알았으니 너한테 그렇게 대할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진영이랑 잘해봐. 진영이 너 당장 쌤이 붙잡지 못해? 네가 어디 가서 저런 자리에 장가를 가겠어. 우리 인생 피려면 얼른 쌤이 붙잡아야 해. 제발 그만하세요. 저까지 정 떨어질 것 같으니까. 쌤이야,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내가 다 미안해.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결국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야 말았네요. 저희 어머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쌤이 놔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얼른 쌤이 좀 타일러 보세요. 지금 상견례장인데 결혼 파투를 내는 게 정상인가요? 난 못 받아들여. 너 자꾸 쌤이랑 헤어지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필 기회라고. 너 페이닥터랑 대표원장이 얼마나 다른 줄이나 알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기회를 박찬다는 거야? 쌤이야, 내가 미안하다니까. 용서해 달라고. 결혼 파투 내려고 이 자리에 부른 거 아닌가? 혼수고 예단이고 다 돌려줘야 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가자.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들을 얘기도 없어. 가치도 없고. 내가 미쳤지. 저런 아줌마를 참고 시어머니로 받아들이려고 했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었지. 그렇게 전 이별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 후에도 저희 엄마가 하고 있는 한바식당에 찾아와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결국 끝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간 예단과 혼수를 모두 토해내야 했고 또한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에 상심이 커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워킹 홀리데이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신 엄마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의사인 아들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한 시어머니였는데 그 아들이 의사 자리를 박차고 외국을 떠돌아다니며 살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가 와 제발 남자친구를 설득해달라고 울며불며 사정했어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망친 셈이나 다름없었고요.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진영씨 인생 진영씨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관 마시고 아줌마도 아줌마 인생 사세요. 오죽했으면 모든 걸 버리고 외국으로 갔을까요? 본인 욕심에 아들을 잃은 거니 평생 반성하며 사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엮이고 싶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진영이가 날 두고 아니 의사 자리를 왜 버려? 왜? 그 귀한 자리를 내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쌤이야, 네가 제발 연락 좀 해주면 안 될까? 너 말은 들을 건데 내 전화는 받지도 않아. 아들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잃을 순 없잖니. 모든 게 본인 탓이죠. 끊을게요. 할 말도 없네요. 노년에 한번 본인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사셨음 해요. 그리고 아들을 잃고 모든 걸 자초한 건 아줌마가 한 행동이에요. 직업으로 사람 가르고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결국 진영 씨는 아줌마한테 질려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난 거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네요. 진영 씨랑 결혼했다면 지금쯤 진영 씨와 같이 병원을 운영했을 텐데. 그 전화를 기점으로 전 예비시모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듣기론 전 남자친구는 외국에서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고 해요. 계속 비자 연장을 하며
한국에는 나올 생각이 없다고 했고, 본인의 어머니를 다시 만나려면 본인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그렇게 아들 하나 의사 된 걸로 의사부심을 부리다 결국 의사 아들도 잃고 집안 빵빵한 며느리 자리도 잃어버린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세를 못 버렸는지 의사를 그만둔 아들인데 남들에게는 아직도 의사를 하고 있다면서 본인 자랑만 늘어놓는다고 했어요. 흡사 리플리 증후군처럼 말이죠.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힘들고 예비 시어머니가 원망스럽지만 점차 생각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어찌 보면 저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전 시간이 지나 이별의 아픔도 극복했고 지금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아줌마 덕분에 지금의 헌신적이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난 것이 어찌 보면 더 다행이었을 수도 있네요. 돌아보니 참 재미난 추억 같기도 하고 글을 쓰다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져서 글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사연들을 쭉 들어보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제 이야기도 기가 막힌 사연이라면 빠지지 않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남편과는 대학을 졸업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실무자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그곳의 거래처 직원이었죠. 저는 추진력이 있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지만 남편은 차분하면서 순한 성격이라 좋았답니다. 연애를 할 당시에는 잘 맞아서 2년의 연애 기간 동안 크게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2년의 연애 후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집안 인사를 위해서 남편은 처음 저희 집 본가를 오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건설업 대표로 있었던 아빠 덕분에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현재도 건설업 이사로 계시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남편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시아버지에 전업주부이신 시어머니가 있는 평범한 집안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 쪽이 약간 아쉬울 수 있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남편을 반대하지 않으셨답니다. 돈이야 있는 쪽에서 더하면 되는 거고 두 사람이 좋다면 결혼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보였어요. 그래, 2년 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하겠다고? 지금 딱히 급할 건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결혼을 해야 되겠니? 그냥 연애만 해. 엄마, 나 시온이랑 결혼하고 싶어.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도 시온이랑 결혼할 거야. 네가 좋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너 그전에 만났던 수영이는 다시 연락 안 하니? 걔는 싹싹하게 집에 와서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자주 해왔잖아. 나는 걔가 좋더라. 네 여자친구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다만 사실 그렇게 순하고 고분고분 해야 좀 같이 지낼 생각이 들지. 아, 엄마 왜 그래? 시연이 상처받겠어. 시연이도 착하고 싹싹해. 엄마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잘하고 못하고는 앞으로 봐야 알겠지. 너네가 준수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니? 대기업 딸이 결혼하겠다고 수억을 줘도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깝다. 그만큼 정말 소중하게 키웠어. 네가 잘해야 돼. 알지? 시어머니는 만난 그 순간부터 막말을 퍼부으셨답니다. 쿨한 사람인 척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영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죠. 거기다가 전 여자친구와 비교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는 순하고 고분고분했는데 저는 딱 보자마자 고집이 셀 것 같다며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남편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중재는 잘해주겠다 싶어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서슴지 않으셨어요. 시댁 하객들보다 친정에서 오는 하객들이 훨씬 더 많으니 시어머니는 그것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거기다가 지역 내에서 비싸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며느리가 아들이 너무 좋아서 꼭 결혼을 하겠다며 이걸 다 낼 정도로 죽고 못 산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친구들이 우연히 듣고 저에게 말해주며 고생 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너무나 창피하고 그때 처음 잘못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 이때 그만두었어야 하나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 앞에서 시어머니는 세상 좋은 시어머니로 포장을 하셨어요. 저에게 아가라 부르시면서 저희 부모님께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겠노라며 걱정하지 마시란 이야기도 하셨죠.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신혼집과 시댁은 몇 시간 떨어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자주 볼 것도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미안해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만 아니라면 수월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마음을 먹고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거래처 상황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남편 기가 죽을까 매번 전화를 해 기죽이지 말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예, 너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지? 어차피 남자는 평생 일하면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지금 일 안 한다고 기죽이면 안 된다. 너는 임신하면 일 그만둘 거 아니니? 독하게 우리 아들 잡지 말고 당분간 네가 좀 애써라. 준수 마음도 여리고 착해서 상처도 받았을 텐데 쉰다고 집안일 시키지 말고 알았니? 에이, 어머님, 저도 일하는데 집안일은 쉬는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저 준수 씨한테 뭐라고 한 적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휴, 저번에 봤더니 준수 살이 엄청 빠졌더라. 일도 안 다니는데 살이 빠질 수가 있겠니? 쉬는데 살이 쪄야지. 이건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거야. 너도 모르게 준수 구박하는 거 아니니? 거기다가 아이 가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거라. 우리 준수 기운 빠지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좀 자제해. 어머님, 무슨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준수 씨도 금방 취업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더 부담되겠어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말하면 내내 하면 될 것을 따박따박 발대꾸를 해야 되겠니? 아유, 독한 것.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 시모는 간간히 전화를 해 제 속을 긁었지만 저는 시모의 말에 반박을 했어요. 그때마다 자기 말에 말대꾸를 한다며 기분 나빠하셨지만 먼저 막말을 한 것은 시어머니니 저도 정당한 행동이라 생각이 들었죠. 남편에게 시어머니의 이런 말을 전해주면 남편은 민망해하면서 엄마가 자신을 너무 걱정해서 그런 거라며 달래주곤 했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랜 기간 근무를 해서 그런지 남편의 재취업은 바로 할 수 있었어요. 전에 하던 일에 비슷한 업무이긴 했지만 현장 일이 많아서 힘들어하긴 했답니다. 적응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지만 일이 손에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제법 크게 나서 남편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허벅지 뼈가 붓기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오랫동안 입원을 해야 했었죠. 남편이 입원을 하고 처음에는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은 너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부탁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게 더 불편할 것 같다며 저에게 조심스럽게 간병을 부탁하더라고요. 사실 남편과 저는 체구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혼자 남편을 간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라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남편은 남의 손은 싫다면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했습니다. 재택근무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 병실에서 근무도 하면서 자신을 간병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간병하는 거 당신이 해주면 안 돼? 웬만하면 이런 부탁하기 싫은데 그래도 당신이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나 알잖아, 예민한 거. 다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잠도 못 자겠고 대소변도 잘 나오지 않아서 불편해. 당신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장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대소변도 다 받고 씻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 그냥 전문 간병인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 아무래도 나보다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잘할 것 같은데. 불편해도 어쩔 수 없지. 조만간 당신이 참아주면 안 돼? 시연아, 나 진짜 처음 부탁하는 거야. 이번에 간병해주면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제발, 일하는 동안에는 뒤치작거리 안 해도 되니까 간병 좀 해주라. 일단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봐야 하니까 생각을 좀 해보자. 남편은 며칠 동안 간병이 불편하다며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당장 직장을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더군다나 시모와 남편이 1인실만을 고집해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는데 간병인까지 붙이려고 하니 지출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회사에는 재택근무로 근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의 병수발을 들게 되었어요. 문제는 제가 병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찾아오셨다는 거였어요. 아침 일찍 오셔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가셨는데 마치 나를 감시하는 듯한 눈초리로 매번 확인을 하셨답니다. 전에 간병인들이 있었을 때는 병문안을 오시는 분들이 없었지만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함께 데리고 오시는 문병객분들이 많아졌답니다. 남편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을 왜 이렇게 데리고 오나 싶었는데 그때마다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 아들.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 당분간 움직이지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있어야 한다네. 준수야, 이분 알지? 엄마 친구. 같이 이 주변에서 밥 먹으려고 왔어. 아, 이쪽은 우리 아들 간병인. 20만 원이나 줬는데 돈값을 못하네. 아휴, 그래도 지금 간병인이 모자르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쓰고 있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쪽은. 준수야, 그만 쉬어. 엄마는 여기 이모랑 밥 먹고 다시 올게. 시모는 찾아오는 문병인들에게 저를 간병인으로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었는데 점점 그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하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마다 따져 물으려고 하면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는 듯 문병객을 데리고 나가버리곤 했답니다. 아마 제가 자기 아들 기를 죽일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를 간병인 취급하니 기분이 너무나 나쁘더라고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태도에 당황해 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별거 아닌 일로 화낸다며 무시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어떻게 고용된 간병인이에요. 며느리라고 소개도 안 하시고
무슨 20짜리 간병인이라고 소개를 하세요? 거기다가 돈값도 못하다니 정말 기분 나쁘네요. 예, 넌 무슨 농담한 거 가지고 그러니? 그냥 웃으라고 하는 농담이야. 다들 결혼식에 왔었는데 네 얼굴 하나 모르겠어? 듣고서도 다들 별 생각 안 한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기분이 나쁘구나. 시어머니가 농담으로 그런 소리 한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따져 물어야 하는 거니? 준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 엄마. 좀 너무하긴 했어. 결혼식 오셨다고 해도 사실 시온이를 잘 알지 못할 텐데. 그리고 당신도 그만해. 엄마가 농담이라고 하잖아. 농담? 상대방이 기분이 나쁜데 무슨 농담이야. 어머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 참나. 알았다, 알았어. 어디 무서워서 무슨 말이나 하겠니? 아유, 독해. 우리 준수 고생하고 있겠네. 시모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독하다며 자기 아들을 더 안쓰러워 하셨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도 서서히 저희 편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죠. 원래 시모가 막말을 할 때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대신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너무했다는 말도 종종 했답니다. 그때마다 내가 고생하면서 간병하고 있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도 안 했으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다니 황당했어요. 당장이라도 간병을 그만둘까 싶었지만 남편도 자꾸만 병원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니 예민할 수 있겠다 싶어 한 번 더 참기로 했죠. 시모의 막말은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어머님한테 받는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계시면 병실에 들어와도 불편하고 거기다가 언제 막말을 하실까 심장이 너무 두근대고 힘들어. 당신이 잘 말씀드려가지고 매일은 아니고 가끔씩만 오시면 안 되냐 말해보는 건 어때? 간병도 쉽지 않은데 어머님이 자꾸만 이상한 말씀 하시니 마음도 힘들어. 당신 마음 잘 알아. 엄마가 약간 말이 지나칠 때가 있어. 이해는 하지만 엄마도 내가 너무 크게 다치다 보니 걱정돼서 자주 오시는 것 같아. 말은 해보겠지만 엄마가 고집하시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나중에 아이 낳고 나면 우리 엄마 이해할 거야. 어차피 이제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사실 회사 눈치도 보이고 시어머니가 매일 여기로 오신다면 어머님께서 직접 간병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엄마가 나를 어떻게 간병해. 몸도 약하신데. 어쨌든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 남편은 찾아오는 시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고 거기다가 매번 하는 막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대응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도욱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인실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일을 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게 되면 편하게 일을 하기 어려워 1인실로 잡았지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시면서 휴가로 간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1인실을 고집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두 사람은 1인실만 고집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문병 오시는 분들에게는 아들이 아파서 큰돈 좀 썼다며 제가 결제할 병원비를 마치 시어머니 본인이 내시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는 입원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어요. 제가 저 대신 간병을 해달라고 말할 때면 자기는 약해서 그런 거 못한다며 말씀하셨죠. 거기다가 종종 병원밥이 맛이 없다며 외부 음식을 싸오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당연히 시키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거절을 하면
자기가 여기 동네를 몰라서 그러는 건데 너무하다며 아들에게 호소를 하시기도 했답니다. 특히나 남편 피부에 뭔가가 올라오면 저를 굉장히 나무라셨어요. 간병을 잘하지 못해서 나는 거라며 제 탓을 하셨죠. 미묘하게 기분 나빴던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바뀌는 건 없었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는 문병인들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답니다. 특히나 그때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20만 원이나 지어주면서 간병 부탁을 했다며 요즘 이런 시어머니 없다며 자신을 칭찬하는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참을 수 없다 생각하여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매번 저렇게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셔? 거기다가 내가 언제 간병비로 20만 원씩 받았어. 어머님이 주셔도 받지 않을 거지만 없는 이야기를 저렇게 사실처럼 말하다니 난 너무 황당해. 여보, 어머니가 태어나고 챙겨주실 수도 있지. 왜 말을 그렇게 해? 솔직히 엄마 없었으면 당신 병실에서 일한다고 나 잘 돌보지도 않았을 거잖아. 그나마 엄마가 같이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간병한 거 아니야? 아니 주변에도 입원한 사람들 많은데 그때 다 당연하게 와이프가 가서 병간호 한대. 그런데 당신은 내가 부탁하면서 비로야 해준 거잖아. 그러면서 이 정도 말도 참아주지 못해? 난 당신이 더 서운해. 아니 여보, 내가 그래서 당신 생각해 간병인들도 매일 보내줬잖아. 불편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거기다가 퇴근하면 나는 매일 여기 와서 간병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 간병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머님이 자꾸 막말하시는 건 당신이 막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불편하다고 해도 바뀌는 것도 없고 어머님은 매번 뭐라고만 하시잖아. 거기다가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들어주지도 않고 서운하다면 내가 더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 엄마가 나 기 죽을까봐 기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잖아. 당신이 자꾸 내 기 죽이니까 엄마가 나 생각해서 하는 거라고. 아 진짜? 간병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엎드려 절받기도 아니고 남편이 아프다는데 그거 하나 못 참아주냐? 남편은 저에게 너무하다며 화를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간병한 건 저인데 오히려 엄마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말도 하더라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병원비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체구 차이도 많이 나는데 화장실 가는 게 불편하니 제가 직접 다 대소변도 받아야 했거든요. 그 고생한 것은 알아주지 않고 남들은 당연하게 하는 거라며 저를 나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퇴원일은 다가오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간병인을 구하지 못하니 결국 제가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시모는 결국 네가 우리 아들 길을 죽였다며 화를 내셨답니다. 남편은 시모와 함께 제 앞에서도 제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너 그럴 줄 알았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간병을 하는데 너는 무슨 고귀한 몸이라고 신랑 간병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아픈 애한테 화까지 내고 정말 대단하다. 너도 나중에 네 애 낳아봐라. 애 아프면 병원에 오지도 않을 거니? 며느리 있으니까 그냥 내팽겨둘 거야? 네 뱃속에서 나올 애가 불쌍하다 정말. 아 엄마, 얘기 그만해. 말해봤자 나만 스트레스 받지 말이 안 통해. 어휴, 내가 쟤랑 애를 가지려고 했더니 저렇게 모성애도 없는 애를 참. 아이고 준수야, 그러게 너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애 다시 만나보라고 했잖아. 엄마가 사람 잘 보는 거 알지? 어쩌다가 저 독한 것한테 깨어서. 에휴. 둘 다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그런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해? 지금까지 간병한 게 누군데? 그래, 당신 아주 고맙다. 내가 그 아픈 몸으로
당신한테 쩔쩔매면서 부탁했으니까 겨우겨우 들어준 거지. 솔직히 간병할 생각도 없었잖아. 진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렇게 저는 두 모자의 막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을 챙기고 나가려던 찰나에 그날 마침 병문안을 오겠다던 남편의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색한 기류의 직원들도 어리둥절하면서 병실로 들어왔는데요. 그 상황에서 나갈 수는 없어 어색하게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회사 직원들이라고 소개를 하자마자 얼굴색을 확 바꾸기 시작하셨어요. 직원들은 당황해했지만 어머님은 이때다 싶으셨는지 저에 대한 폭언을 처음 보는 직원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셨죠. 아유, 우리 준수 회사 직원분들이라고요?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여기 다들 앉으세요. 예, 시연아 뭐하니? 손님들 음료수라도 드리렴. 아, 어머님이시구나. 저희는 준수 씨 회사 동료고 같은 팀이에요. 이쪽은 회사 부장님이시고요. 아,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사고 때문에 준수 씨가 많이 고생한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처음에 오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괜찮아지면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찾아왔네요. 준수 씨는 몸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 어머님이랑 사모님께서 간호해 주셨나 봐요. 간병 정말 쉽지 않은데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며느리는 바빠서 간병 못 해준다는 걸 제가 사정사정해서 20만 원 주면서 부탁했어요. 지금도 힘들어 못하겠다는 걸 겨우겨우 붙잡았네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간호도 해주고 하는 건데 우리 며느리는 참 독해가지고 못하겠다네요. 아, 간병이 쉽지 않죠. 저희도 가족들 간병은 간병인들 고용해서 하는걸요. 저희도 간병인을 처음에 구했었는데 요즘 워낙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얘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 좀 편한 며느리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돈을 지어줘도 못하겠다고 하니 참. 아이고, 제가 제 말만 했네요. 얘, 너 뭐하니? 음료수 드리라니까. 아이고, 제가 저래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자기 말만 맞고 배려는 하나도 안 해주니 우리 준수가 고생 좀 하고 있습니다. 시모의 말에 분노가 치솟았지만 모르는 직원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으니 참고 있었죠. 그러던 때 남편 회사 부장님이 갑자기 저를 빤히 보더니 놀라면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도 놀랐는데 그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더욱 깜짝 놀라셨답니다. 혹시 양 대표님 따님 아니신가요? 저 양 대표님 회사에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희 아빠를 어떻게 아세요? 아, 제가 원래 양 대표님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회사가 부도나면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저희 다 받아주신 분이 양 대표님이셨어요. 그때 양 대표님 집에도 자주 가서 가족 사진 정말 많이 봤었는데 어릴 적 얼굴이라 긴가민가 했는데 맞으시네요. 근데 준수 씨가 결혼했다는 분이신 줄 몰랐어요. 그때 결혼식에 일이 있어 참석을 못했는데 갔다면 양 대표님도 봤겠네요. 아니, 근데 이분이 여기서 이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실 텐데. 아니, 부장님이랑 아는 사이니? 아유 참. 부장님, 그게 아니고요. 잠시 언쟁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당신 뭐해? 뭐라고 이야기 좀 해봐. 뭘 이야기해? 나보고 독하다고 한 거? 아님 지금껏 간병했는데 고맙다는 소리 한번 못 들었던 거?
시어머니와 남편은 굉장히 당황해 했답니다. 부장님은 저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막말이 생각이 나셨는지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직원들과 함께 나가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모두 돌아가고 나서 저도 더 이상 간병하지 못하겠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와 남편은 전화로 폭언을 끊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장님께 해명하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친정아빠가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부장님에게 들었다며 지금껏 간병까지 한 거냐며 몰상식한 집안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친정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거기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 전화로 더 이상 자기 딸을 그 집에 둘 수 없다며 이야기를 하셨죠. 나중에 친정아빠가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나니 부장님께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친정아빠를 찾아가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부장님께서 다니던 회사는 부도로 인해서 월급도 받지 못한 채 정리가 되었다고 해요. 거래처의 상황이 나빠지자 친정아빠는 대신 거래처 직원들을 모두 수용해 일을 시켜주셨답니다. 거기다가 밀린 월급에 대한 부분도 회사가 처분이 되면서 발생한 비용에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던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던 은인이나 마찬가지셨던 것이죠. 이후에 보답을 해드리려고 했지만 친정아빠는 한사코 거절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마음속에 품고 있던 와중에 병원에서 시모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었던 저를 보게 된 것이었죠. 시모의 말과 저의 얼굴이 겹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선 친정아빠를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그날 바로 찾아왔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분노하셨고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어요. 그 소식이 시모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시모는 결국 제가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셨죠.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이혼을 놓네? 네가 그렇게 콧대 높게 행동하니까 우리 아들이 기가 죽는 거잖아.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시집살이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잘했으면 내가 오련히 잘해주지 않았겠니? 아무리 내가 잘해줘도 너한테는 부족하다고 느낀 건 아니고 너 지금 사과하면 내가 봐줄 테니까 당장 준수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 제가 왜요? 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병하라고 해서 했고 심부름이며 막말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오히려 억울한 건 전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행패세요? 행패? 시어머니한테 하는 말버릇 좀 봐라. 내가 준수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했는데 너랑 결혼하고 나서 준수 일도 그만두게 되고 사고도 나고 네가 원흉이야 원흉. 마음 여리고 약하네. 네가 잘해줬으면 준수가 이렇게 되었겠어? 왜 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착한 준수랑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제가 괴롭힌 게 아니고 어머님이 절 괴롭힌 거죠. 그렇게 싫어하는데 제가 빠지겠습니다. 애지중지한 아들 속에 꽁꽁 싸매고 한번 살아보세요. 소란에 달려온 경비의 손에 시어머니는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더욱 단호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남편은 시모도 너무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다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자는 어이없는 메시지를 보내왔지만 저는 이혼만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시모의 폭언이 담긴 통화 내용과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어요. 정구가 남편에게 전달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심각한 상황임을 알았는지 매일 직장과 친정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죠. 그렇지만 이미 관계는 되돌릴 수 없을 지경이었고 저의 상처 또한 컸습니다. 늘 항상 제 편일 거라 생각했던 남편의 그 태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남편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재결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는 네 편이 되어주지 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엄마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도 하지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 마음 좀 되돌려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고생하며 간병도 해줬는데 정말 미안하다. 오빠, 솔직히 어머님이 하시는 말 결혼 전부터 신경 쓰였지만 난 오빠 하나만 믿고 결혼한 거야. 근데 오빠도 결국 내 편이 아니었어. 우리가 더 산다고 해도 다시 오빠가 내 편에서 뒤돌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난 매일 불안할 것 같아. 오빠는 어머님을 놓지 못할 거고 결국 우리는 반복될 텐데 다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시연아, 지금 당장 돌아오라는 거 아니야. 제발 평생 엄마 안 보고 살게 해줄게. 부탁이야. 나 너 없이 안 된다. 내가 그때 사고로 다쳐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간병하는 거 쉬운 일도 아닌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이미 난 마음을 정했어. 그리고 달라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젠 정말 그만하자. 더 이상 연락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그 이후로도 재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시모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라며 그 자리에서 나는 빠지겠다는 이야기로 더 이상 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부장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저희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직원들도 몇 분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과 시모의 행동이 소문나면서 남편은 직장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이혼 후에 시모와 남편의 사이는 돈독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시모와의 연을 정말 끊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시모가 종종 저에게로 폭언의 문자를 날리곤 하지만 이제는 애처로울 지경이랍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이 남처럼 대하니 속이 타시겠죠. 인과응보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에게 나쁘게 하면 그게 다시 돌아오게 되죠. 반대로 친정아빠처럼 남에게 베풀게 되면 그 덕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 동안 내내 참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겠지. 한편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처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아직까지도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네요.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안쪽 주머니에 소지품이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던 도중 쪽지 하나가 나오길래 펼쳐보니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동차 영업사원이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지역이 많다 보니 손님의 전화번호일까봐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뒤 정장을 세탁소에 맡겨 두었어요. 영업사원이라 첫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편은 옷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세탁소에 들렸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도중 사람 상대로 말을 많이 해야 하는 남편 목에 기름칠을 좀 해주려고 삼겹살 좀 사려고 정육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 옆으로 순식간에 지나간 차량 한 대가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가길래 삼겹살을 구매한 뒤 골목으로 들어간 곳으로 걸어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도 영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올 줄 알고 문자 한 통 남긴 뒤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꽤 늦은 시간이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전화를 주는데 그날은 연락 한 통 없길래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혹시나 영업을 할까봐 방해되지 않게 웬만해선 큰일 아니면 남편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늦어질수록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때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네요.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저녁은 먹었냐며 많이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면 영업하는데 문제가 좀 생긴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있길래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까 밖에서 당신 저녁에 삼겹살 좀 구워주려고 정육점에 들리려고 했는데 내 앞으로 순식간에 지나쳐서 골목길로 들어가더라고. 얼굴 좀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으로 들어왔지. 그리고 아까 세탁소에서 정장 맡겼는데 주머니에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가 있더라. 손님 전화번호인 거야? 테이블 위에 올려놨으니까 잘 챙겨. 당신밖에 없네. 고마워. 오늘 마지막 손님이 나랑 꽤 오래 거래하셨던 분이라 친분이 좀 있는데 아까 목욕탕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잠깐 다녀온다는 게 나와서도 술 한잔 하다 보니까 당신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도 차 한 대 계약은 달성했네. 이번 달도 실적 좀 되겠어. 그분이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주시는 분이라 이번에 지인분들 것도 알아봐달라고 하시길래 내일도 아마 정신 없을 거야. 만약 연락하지 못하면 당신 먼저 저녁 먹고 쉬고 있어. 늦어지면 문자라도 한 통 남겨두도록 할게. 오늘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일단 저녁은 당신 혼자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괜찮지? 우리 딸 아인이는 언제 잠든 거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놀아줄 시간도 없네.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면 놀이공원이라도 갈까? 그럼 나야 좋지만 당신이 많이 피곤할까봐 그렇지. 아인이도 아빠 언제 오냐고 칭얼거리다가 겨우 잠들었어. 남편은 아빠를 기다리다 지쳐 잠들어버린 딸의 얼굴을 한번 확인한 뒤 방으로 들어가 쓰러지듯 누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바쁘게 살아왔던 남편의 모습을 보니 불쌍하면서도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30평대 자가집을 장만할 만큼 정말 많이 노력해 왔었죠. 저 또한 프리랜서로 일을 해오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려왔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선 땡전 한 푼 없는 남편과의 결혼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저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남편은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었죠. 처음에는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해오면서 남편과 맞지 않은 일들 때문에 퇴사를 밥 먹듯이 했지만 어느 날 차량 영업사원의 모습을 보고 의욕이 생겼는지 그때부터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에 뛰어들었었죠.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매일 일하는 모습은 즐거워 보였고 그런 모습들이 손님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판매 실적과 직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을 인정해 주시면서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사위의 건강을 생각해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었죠.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을 사위로 인정하게 되었고 직업상 끼니를 거르게 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남편이 굶지 않게 엄마는 뒤에서 꽤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 인정받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엄마가 조서방 근무하는 매장에 찾아가서 음식을 건네주고 나왔는데 어떤 여자 손님이 내 뒤를 따라오더라고. 조서방이 나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길래 내가 만든 음식을 건네줬거든. 그런데 뒤따라오던 여자 손님이었는지 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길래 일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단 급하게 밖으로 나왔어. 조서방이 나중에 전화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마트에서 음료라도 좀 사서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탄산음료 몇 개 사서 매장에 두고 가려 하는데 조서방이 글쎄 내 뒤를 따라왔던 여자와 손을 잡고 서로 시선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 누가 봐도 연인 사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길래 너무 놀란 나머지 매장 문 앞에다 음료만 놓고 집으로 돌아왔거든. 조서방이 영업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봤던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놀란 나머지 그 자리를 급하게 벗어나긴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네. 네가 매장에 가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 좀 해보는 게 좋겠어. 엄마가 잘못 보셨겠죠. 그이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행동할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 엄마가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손님들이 오는 자동차 매장에서 동네 사람들도 그이가 유부남인 걸 다 알고 있는데 엄마 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멀리에서 지켜보셔서 잘못 보셨을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조금 있다 찬압 가지러 가야 하니까 매장에 들리도록 할게요. 요즘 엄마 건강이 너무 허해졌나 보다. 조만간 저희 좋은 데 가서 몸보신 좀 하고 오는 게 좋겠어요. 그이는 걱정하지 말고 푹 쉬고 계세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흥분한 엄마를 진정시킨 뒤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난 이후부터 뭔가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급하게 매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동안에도 엄마가 두 눈으로 보셨던 것들을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남편이 일하고 있던 자동차 매장에 도착을 했는데 창밖에서 남편이 컴퓨터 앞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엄마가 말한 여자는 없는 것 같아 차를 주차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모습은 제 몸을 굳어지게 만들었고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남편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네요. 남편은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산의 진미 음식들을 펼쳐놓고 처음 본 여자를 자기 무릎 위에 앉혀놓은 뒤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고 있는 눈빛은 누가 봐도 정말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 아무것도 못한 채 둘이서 좋다고 웃고 떠들며 즐기고 있는 모습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매장 안으로 뛰쳐 들어가 남편의 머리 끄덩이를 잡고 난리치려 하는데 매장 안에 있던 화장실에서 충격적이게도 시모가 걸어 나오셨어요. 그리곤 저희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서로 애정행각을 나누고 있는데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맛보며 남편과 여자의 모습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숨죽일 수밖에 없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전부 촬영한 다음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데 남편이 손님의 전화를 받았는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모와의 여자는
남편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은 전화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는지 다행히 제 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시모가 차에 올라탄 남편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뱉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시모는 내연녀에게 임신 8주 차인데도 입덧 하나 없다고 신기해하며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처음 본 여자의 뱃속에 아이가 8주 차나 되었다는 시모의 한마디는 남편과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매장 안에 있던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챙기더니 차에 다시 올라탔고 배를 쓰다듬고 있던 여자의 입에 손수 넣어주며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은 얼굴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결국 그 자리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제일 걱정됐던 건 아무래도 한창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제 딸이었어요. 맨날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던 딸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눈앞에 펼쳐졌던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차가 멀리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뒤를 밟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어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영업을 마치고 다시 차에 올라타 출발한 남편을 뒤쫓고 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골목에서 사라졌던 그 길로 또다시 진입을 하길래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따라가니 그곳은 다름 아닌 내연녀의 집이었네요. 그리곤 시모와 내연녀가 차에서 내렸고 남편은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모와 남편이 내연녀의 집에서 나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한순간에 목격하게 된 터라 더 이상 남편과 시모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서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며 몇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진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임신까지 만들어 놓고 시모와 함께 이런 사실을 전부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남편과 시모와 그리고 내연녀를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 그 사람들을 무너뜨려도 이미 상처받은 마음 풀리지 않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흐른 만큼 그 사람들도 똑같이 당해야만 앞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내연녀의 집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복수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죠. 엄마에게는 그냥 손님이었다고 대충 둘러댄 뒤 그날 이후 꽤 오랜 기간 동안 남편 몰래 증거물을 확보한 뒤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터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와 조서방이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기력이 많이 딸려 보인다면서 정성이 가득 담긴 사내 진미의 음식들을 준비해 오셨길래 제가 대신 전달해 주겠다고 얘기한 뒤 남편의 자동차 매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던 남편과 눈이 마주쳤고
억지로 미소를 띈 뒤 테이블 위에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올려놓고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남편과 눈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집에 돌아가는 척 연기를 하며 건너편에 주차되어 있던 제 차에 올라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고 잠시 뒤 내언녀와 시모가 서로 팔짱을 낀 채 백화점에 다녀왔는지 양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네요. 남편은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저희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었고 시모와 내언녀가 자리에 앉아 찬압 뚜껑을 여는 순간 시모는 제가 준비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는지 손에 쥐어들더니 잠시 뒤 시모는 내연녀의 머리끄덩이를 사정없이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던 시모 앞에 제가 나타났네요. 제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다들 뭘 그리 놀라고 그래? 어머님이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건 모든 내용을 들었다는 건데 이제 어쩌실 거예요? 저놈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다른 여자와 이중으로 살림을 차렸는데 그걸 제가 알아버렸네요. 그런데 그걸 어머님은 좋다고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런데 왜 머리끄덩이를 잡으셨어요? 임신한 몸인데 그러다 유산되면 어쩌려고요?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동안 우리 뒷조사하고 다녔던 거니?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내 아들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이 정도에 가지고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놓은 가정을 깨트릴 생각은 아니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아이니가 너 이혼하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 네가 이 사실들을 알기 전에 내가 먼저 수습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단다. 너는 심히 말을 들어야지. 내 속은 그동안 어땠는지 아니? 매일 불안한 마음 가지고 두 발 뻗고 잔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구나.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그냥 뒤에서 구경만 해라. 우리 집안 문제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미 온 동네가 벌써 어머님과 저 사람이 저지른 인간 이하의 행동들이 전부 다 퍼지고 있을걸요? 임신이라고 했던 저 여자가 임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시니까 그동안 어머님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그동안 다들 나 몰래 연기하면서 가지고 논 건 미안하지 않았나 봐.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머님이 저 여자한테 받은 배신은 엄청나게 큰 상처로 오셨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까지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저 인간은 하라는 영업은 안 하고 꽃뱀한테 넘어가서는 영업을 당하고 있는데 제 속이 어떨 것 같아요? 여보,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할게. 처음에 차를 한 대 구매하고 싶다고 해서 몇 번 상담을 간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꼬리를 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강하게 뿌리치고 그만 나왔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미 이 여자한테 푹 빠져버렸고 해선 안 될 행동까지 저질러 버렸어. 그런데 갑자기 임신했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매장으로 찾아왔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저 여자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온 가족한테 알리겠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지금까지 끌려다녔던 것뿐이야.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데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가볍게 잠깐 만나고 끝내려 했던 거지. 이런 식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니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떠받들면서 살게. 그래서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당신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들을 전부 저 여자한테 넘겨준 거야? 끝까지 거짓말 할래? 내가 어디까지 미행했을 것 같아? 나랑 이혼하고 저 여자한테 가려고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다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내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 당신은 나랑 함께한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었니? 아이니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아들, 너 저 꽃뱀한테 전 재산을 넘겨줬다는 게 사실이야? 이런 정신 나간 놈? 당장 경찰에 전화부터 해야 되겠다. 어머님이 큰 소리칠 입장은 아니시죠. 애교 많고 부침성이 좋은 저 꽃뱀이 며느리로 훨씬 더 마음에 든다며 조만간 저를 내칠 거라고 하셨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서 끝까지 거짓말로 저를 농락하는 건가요? 아버님, 이제 그만 나와주세요. 시부는 모든 상황을 뒤에서 듣고 계셨고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남편과 시모의 얼굴에 집어 던지며 이성을 놓아 버리셨습니다. 시부가 나타나자마자 남편은 도망치려고 했지만 시부에게 멱살이 잡힌 채 주먹이 얼굴에 내리꽂혔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희 부모님이 급하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남편과 시모는 너덜거린 상태로 저희 부모님을 보며 경악을 하셨고 엄마는 시모에게 냅다 달려가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드셨네요. 모든 증거물들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매장으로 와달라는 메시지에 급하게 달려오셨고 아빠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내연녀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흔들면서 남의 가정을 깨고 무사할 것 같냐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의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일으켰는지 뒤늦게라도 깨달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모두가 달려들어 남편에게 화를 내서 그런지 오히려 저희 가족들에게 화를 내면서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했는데 어떻게 살면서 한 여자만 만날 수 있어요? 영업하면서 주위에서 보니까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새끼치고 있던데 저도 한 가정만 보고 사는 게 너무 미련한 행동 같아 결혼 생활 말고 연애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나요? 저도 남들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 뿐이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 나랑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 사람이랑 새롭게 시작할 거야.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알아? 내가 왜 밖으로 돌았겠어? 당신이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밖으로 돌게 된 거라고. 아내로서 가정을 위해 충실했다고 말하지 마. 당신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리고 그 기간만큼 외로운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었다고.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어루만져준 게 이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고 큰소리 치는 거야?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어떻게 혼자만 생각해? 여자인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맨날 다른 집에 들어가 웃음 팔면서 정수기 한 대 사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 심정 당신이 뭐라는데? 학교 애들이 아이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내가 물장사하는 엄마라고 놀려댔대. 그런 말을 듣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훔치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똑같이 그 길을 걷고 있어? 내가 원하는 것도 이혼인데 잘 됐네.
저 더러운 꽃뱀한테 거지가 될 때까지 물려 뜯겨봐야 정신 차리지?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힘들게 모아둔 재산까지 전부 다 꽃뱀한테 넘겨줘 놓고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남편은 이미 저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한 여자한테 정신이 팔려 집안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니 제 마음은 걸레처럼 너덜거리게 되었네요. 시몬은 모든 상황을 다시 바로잡고 싶었는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절대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저를 내치려고 생각했었으면서 임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왔는지 손해보게 될 것들이 많아지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하셨어요.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 못난 어미 때문에 자식놈이 저렇게 되어버렸네요.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주신다면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딸 하나 낳아놓고 둘째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제가 너무 서운했던 나머지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심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들의 편을 들어주게 되었네요. 뒤늦게 바로 깨달았으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저희를 다시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가 안쓰러워 4시간 버려가면서 몸에 좋은 음식 해다 먹였는데 모두를 속이고 뒤에서 호박씨나 까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면 저희 집안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안 봐도 눈에 훤하네요. 용서는 없을 테고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방이 지금 저희한테 나타내는 태도를 보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이미 저 여자한테 재산을 넘겨줄 정도면 내 딸에게는 마음이 떠난 상태인데 받아줘봤자 저희 가족은 불행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마주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엄마의 말을 끝으로 저희는 시댁집안과 내연녀를 상대로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중이네요. 이런 상황들이 참 답답할 뿐입니다. 제 딸에게는 이런 상황을 아직 알리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일이라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멀리에서 일하러 갔다고 둘러댔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법적 소송 중이고 숙려기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연락 한 통 없는 중이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계시네요. 좋게 해결하길 원하고 있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상황들을 제 딸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걱정이에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도 저는 밥 벌어 먹고 살기 위해 정수기를 팔러 고객님 집으로 향하고 있네요. 웃지 못할 상황인데 웃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